자, 이번 시간에는 화학 결합과 물질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앞서 배웠던 이온 결합 물질과 공유 결합 물질이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저번 시간에 한 거 복습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는 화학 결합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배웠었죠. 화학 결합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원소들이 안정해지기 위해 합니다. 그래서 전자를 완전히 주고받거나 아니면 전자를 공유를 했죠. 화학 결합의 종류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이온 결합은 금속과 비금속 사이의 결합을 이온 결합이라고 하고 공유 결합은 이 비금속과 비금속 사이에 형성되는 결합을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자, 이온 결합부터 한번 볼게요. 이온 결합이라고 하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형성되는 화학 결합입니다. 금속 원소는 주로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 원소는 주로 음이온이 돼요. 그래서 이 양이온의 플러스와 음이온의 마이너스가 서로 잡아당기는 정전기적 인력 때문에 강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염화 나트륨의 생성으로 한번 봤었죠, 예시를. 자, 나트륨입니다. 가장 바깥의 전자가 한 개이기 때문에 한 개를 잃어버리고 안정해집니다. 그러면 전자 한 개를 잃어버렸으니까 플러스 전하를 띠는 나트륨 이온이 됩니다. 염소 같은 경우에는 가장 바깥쪽에 전자 한 개를 더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가 한 개 더 들어가지고 마이너스 1의 전하량을 띠는 염화 이온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자를 아예 줘버리는 결합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을 이온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트륨 이온의 플러스, 그 다음에 염화 이온의 마이너스가 서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서로 붙잡는데 이렇게 강하게 정전기적 인력 때문에 형성되는 결합을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온 결합의 화학식 표현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쓴 거고 사실 완벽한 식은 여기 앞에 개수를 써줘야 돼요. 됐나요? 합쳐진 물질이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게 써주면 되는데 나트륨은 플러스 1, 염화 이온은 마이너스 1이죠. 나트륨 이온은 플러스 1가 양이온, 염화 이온은 마이너스 1가 양이온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한 개씩 결합하면 전하량이 0이 되기 때문에 그냥 NaCl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칼슘 이온 같은 경우는 2 플러스고 염화 이온 같은 경우는 1 마이너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염화 이온이 몇 개가 있어야 되냐면 2개가 있어야지만 전체 전하량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비가 칼슘 이온 대 그다음에 염화 이온의 개수비는 1대 2가 됩니다. 결합 개수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완벽한 화학식을 만들고 싶으면 여기에 개수비 이렇게 2로 써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알루미늄 이온이랑 산화 이온이에요. 알루미늄 이온은 가장 바깥에 알루미늄이 가장 바깥에 전자가 3개이기 때문에 전자 3개를 잃어버리고 3 플러스 양이온이 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이온은 3 플러스 양이온이에요. 그 다음에 산소 같은 경우에는 가장 바깥에 전자가 6개이기 때문에 전자 2개를 추가로 얻어가지고 안정해집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알루미늄은 3 플러스고 알루미늄 이온은 3 플러스고 그 다음에 산화 이온은 마이너스 2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얘네 둘이 합쳐가지고 전하량이 0이 돼야 되려면 이 3 플러스가 2개, 2 마이너스가 3개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주냐면 간단하게 서로 바꿔 써주면 서로 이 식을 만족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중성이 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교차로 써주면 바로 중성이 되는 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l2O3라는 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은 비율로 결합하면 그냥 1대1의 비율로 써주는 거예요. 마그네슘 이온은 2 플러스의 양이온을 띠고 그 다음에 황화 이온은 2-를 띱니다. 얘 하나만 있으면 되죠? 이렇게 교차로 써주시면 결국엔 비율이 1대1이니까 그냥 MgS라고 써주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공유결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공유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 사이의 결합에서 형성이 됩니다. 전자를 아예 주거나 받는 게 아니라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이상의 원자가 전자 쌍을 공유하여 형성되는 화학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수소기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소원자랑 수소원자가 결합할 때 가장 바깥의 전자가 2개여야지 안정한데 1개씩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냐면 전자를 수소랑 결합할 때 전자를 누가 완전히 가져가거나 뺏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 전자를 하나씩 내주어 전자쌍을 형성한 후에 얘를 공유하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전자 한 개, 왼쪽에서 온 수소에서 온 전자 한 개, 오른쪽에서 온 수소에서 온 전자 한 개, 이렇게 하나씩 내줘가지고 쌍을 만들고 얘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공유 전자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을 보게 되면 왼쪽 수소는 가장 바깥에 전자 두 개를 만족하죠. 그러니까 안정해지는 거고, 오른쪽 수소 같은 경우에도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안정해집니다. 됐나요? 자, 물도 마찬가지예요. 자, 산소 원자 한 개랑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랑 서로 공유하고 얘랑 서로 공유합니다. 그렇게 공유 전자쌍을 만들어서 전자를 공유하게 되면 산소 입장에서는 가장 바깥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를 안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 수소들을 보더라도 전자가 가장 바깥쪽에 두 개, 얘도 두 개이기 때문에 안정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공유결합을 하는데, 이 공유결합하는 목적은 결국엔 18쪽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져서 안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를 할 만큼 부족한 전자수만큼 이렇게 공유결합이 가능합니다. 18쪽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는 이 위해서 부족한 전자수가 있을 거고 그만큼 전자쌍을 형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예로 수소 원자는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전자가 한 개고 전자 한 개만 얻으면 안정화가 되니까 한 번에 공유 결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탄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의 전자수가 4개죠. 그러니까 4개를 얻어야지 안정화되기 때문에 4번의 공유 결합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최외각 전자, 원자가 전자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외각 전자수는 뭐냐면 전자 껍질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원자가 전자는 무엇이냐면 이 최외각 전자 중에 화학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를 의미해요. 자, 우리 화학결합은 전자를 주거나 받거나 아니면 공유하는 전자 이동에 관여한다고 했죠. 18적 원소들은 안정하기 때문에 굳이 자신의 전자를 누군가한테 이동시키거나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가 화학결합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자가 전자수는 0개예요. 그렇지만 18적 원소를 제외한 원소들은 최외각 전자가 모두 원자가 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학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 중에 일부 또는 전부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같은 확률이라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예. 산소로 다시 보게 되면 이 수소랑 공유결합할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전자 중에 하나만 얘랑 공유결합하면 됩니다. 그 확률이 다 똑같기 때문에 얘네가 다 최외각 전자이면서 원자가 전자인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1쪽부터 17쪽까지는 최외각 전자수랑 원자가 전자수가 같고 18쪽 같은 경우에는 최외각 전자수는 8개, 단 헬륨은 2개입니다. 8개인 것은 아르곤이랑 네온이겠죠. 그래서 최외각 전자수는 18쪽은 있지만 원자가 전자수는 0개입니다. 자, 복습 다 됐나요? 그러면 이런 화학 결합에 따른 물질의 성질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온 결합 물질은 어떻게 되어 있냐?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결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NaC의 소금을 확대해 보게 되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서로 이렇게 서로 잡아당길 수 있는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특징은 뭐냐면 한 단위체가 아니라 규칙적으로 쭉 연결된 구조예요.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가 한 단위라고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분자라고 하진 않아요. 이 분자는 또 어디에서만 쓰냐면 공유결합 물질에서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전부를 다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개수비로 쓰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NaCl은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한 개가 결합하면 정기적으로 0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개수비가 Na1Cl1입니다. 물론 1은 생략이 돼가지고 NaCl을 써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염화칼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염화칼슘은 Ca2 플러스 Cl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Cl 마이너스가 2개가 있어야 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개수비가 1대2이기 때문에 CaCl2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읽을 때는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이 순서로 염화, 칼슘, 염화, 나트륨. 됐나요? 그래서 칼슘 이온과 염화 이온의 개수비는 1대2가 가장 간단한 개수비니까 이런 식으로 CaCl2라고 써주는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강한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단단하고 녹는 점이 높아 실온에서 고체 상태입니다. 자, 녹는 점은 무엇이냐면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점을 얘기를 해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고체 서로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액체는 살짝 떨어져 가지고 인력은 작용하지만 살짝 떨어져 있는 거고 기체는 완전히 자유롭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 애들을 끊어줄 때, 이 입자 사이 인력을 끊어줄 때는 열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입자 사이 인력이 강하면 더 많은 열이 필요하겠죠? 됐나요? 그래서 더 높은 온도에서만 얘네들이 끊어질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자, 녹는 점이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엔 강하게 서로 결합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실온에서는 고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실온이라 하면 대략 25도씨 정도라고 얘기해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녹는 점이 10도씨인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녹는 점이 100도, 그래 50도씨인 애가 있습니다. 그럼 25도씨에서 어떤 상태인지 볼게요. 자, 25도씨가 되면 이미 녹는 점이 지났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물질은 고체에서 액체로 변해가지고 액체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50도씨인 애는 계속 고체로 있다가 50도씨 이상이 돼야지만 액체로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25도씨니까 어때요? 액체로 못 변하고 고체로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녹는 점이 높으면 보통 실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입자 사이 인력이 높을수록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력을 끊을 때, 입자 사이 인력이 끊을 때 열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더 높은 온도에서만 이 인력들이 끊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교적 단단합니다. 왜냐하면 강한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외부에서 힘을 가해주면 쉽게 깨집니다. 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강한 인력으로 서로 결합되어 있는 이온 결합 물질이 있어요. 그런데 외부의 힘으로 여기 툭 칩니다. 그래서 층이 한 층씩 밀렸어요. 한 층씩 밀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같은 극끼리 만나게 되죠. 자, 같은 극은 서로 밀어내어 잡아당겨요. 그렇죠. 서로 밀어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층이 밀려서 쉽게 깨질 수 있습니다. 비교적 단단하지만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면 같은 극끼리 만나 청력에 작용하니까 쉽게 깨질 수 있어요. 자, 그럼 네 번째 특징, 전기 전도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전기 전도성은 좀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자, 일단 전기가 흐른다는 뜻은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전류가 흐른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전하를 띤 입자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이것을 전류가 흐른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전하,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죠. 그래서 플러스 전하들이 막 움직이는 것도 전류가 흐르는 거고 마이너스 전하가 막 움직이는 것도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온 결합 보세요. 이온 자체가 전하를 띤 입자죠. 그러니까 이온들이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면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까지 됐나요? 그러면 이온 결합 물질의 고체, 액체, 수용액 상태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고체. 이온들끼리 너무 강하게 결합되어 있어가지고 이온들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딱딱하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으니까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하를 띤 입자들이 일정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서로 자기네들끼리 너무 강하게 결합되어 있어가지고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액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액체란 무엇이냐면 소금 자체가 이렇게 액체로 변한 겁니다. 미안해요. 소금 자체가 이렇게 액체로 변한 겁니다. 어때요? 이 입자들이 액체면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온들이 움직일 수 있어가지고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온 자체들이 떨어져가지고 서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있어요. 자, 그럼 수용액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자, 용액이라 하면 무엇이 녹아있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 용매가 물이면 수용액이라고 합니다. 용매는 녹이는 물질이죠. 즉 물에 녹아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물에 녹아있는 이온들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물에 녹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플러스를 띤 입자 사이에 막 물 분자들이 막 달라붙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띤 입자에서 물 분자들이 막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소금이 자기가 고체로 있고 싶은데 물 분자들이 막 주변에 몰려옵니다. 그러면 물 분자들이 여기에 붙고 뭐 여기에 붙고 여기에 붙어가지고 얘네들 하나하나씩 떼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에 녹아있는 수용액 상태에서는 이온들이 움직일 수 있어가지고 전기 전도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전기 전도성을 이용해가지고 보통은 이 공유결합 물질이랑 이온결합 물질을 많이 구분하니까 전기 전도성이 언제 있는지 중요하게 잘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전기 전도성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상태와 무관하게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상태란 얘기는 고체, 액체, 기체를 의미를 해요. 자, 고체와 액체는 전기 전도성이 없지만 수용액의 경우 일부 통합니다. 이 공유결합 물질이 일부 물에 녹았을 때 이온화가 되면서 전기 전도성을 갖는 애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HCl인데, 자, H 뭐예요? 비금속이죠. 그 다음에 Cl 비금속입니다. 그런데 이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면 이 공유 결합인데, 얘네들이 물에 녹으면 어떻게 되냐면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이렇게 이온화가 돼버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용액 상태에서 이온화가 돼서 전기 전도성이 있어요. 모두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일부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아가지고 실온에선 주로 기체나 액체 상태로 존재해요. 그리고 고체 물질은 기체로 승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승화란 무엇이냐면 보통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로 이렇게 이동하는데, 어떤 애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고체에서 기체로 가거나 기체에서 액체로 옵니다. 기체에서 고체로 옵니다. 자, 이런 경우를 뭐라 그러냐면 승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분자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단위체로 존재를 하는데, 자, 이 분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질의 성질을 띠는 가장 작은 입자를 얘기를 해요.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대표적으로 승화하는 이 공유결합 물질이 드라이아이스, 나프탈렌, 아이오딘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결합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공유결합의 종류는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이 있습니다. 자, 단일결합이라고 하면 무엇이냐면 결합하는 원자가 전자쌍 한 개를 공유할 때 단일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원자랑 B라는 원자가 있습니다. 얘네 둘이 결합을 할 때 A에서 전자 하나, B에서 전자 하나 이렇게 내줘가지고 A랑 B랑 결합할 때 이렇게 전자쌍 한 개만 공유할 때를 단일결합이라고 합니다. 자, 이중결합은 무엇이냐면 결합하는 원자가 전자쌍 두 개를 공유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C라는 원자랑 그 다음에 D라는 원자가 있습니다. 얘네 둘이 공결합할 때 C에서 전자를 두 개 내주고 그 다음에 D에서도 전자 두 개를 내줍니다. 그래서 전자쌍이 한 쌍, 두 쌍을 C랑 D랑 결합할 때 이렇게 전자쌍 두 개를 공유할 때 이중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삼중결합은 무엇이냐면 원자가 전자쌍 3개를 공유하면서 결합할 때를 이를 삼중결합이라고 합니다. 자, 뭐 E라는 원자랑 그 다음에 F라는 원자가 있어요. 이 E라는 원자에서 전자를 하나, 둘, 3개를 내주고 그 다음에 F라는 원자에서 전자를 하나, 둘, 3개를 내줍니다. 그래서 한 쌍, 두 쌍, 세 쌍의 전자쌍을 공유해서 E와 F가 결합할 때 얘네들을 삼중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예시로 보도록 할게요. 자, 물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이에요. 자, 물은 수소 하나랑 산소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산소랑 이 수소랑 결합할 때를 한번 볼 거예요. 자, 얘네들은 전자를 하나씩 내주어서 전자쌍 한 개만 공유하고 있죠. 그래서 얘랑 공결합할 때 전자쌍 한 쌍만 공유하기 때문에 단일 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랑 결합할 때 한번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전자쌍을 한 쌍만 공유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단일 결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물은 어떤 결합을 하고 있냐면 단일 결합이 두 개인 상태인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수소와 산소의 결합을 할 때 이 결합 시에 전자쌍 한 개를 공유합니다. 됐죠? 그런데 이 전자쌍 한 개를 공유하는 게 한 번, 두 번 있어서 단일 결합이 두 개 있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 문장이 좀 이상한데 수소와 산소가 결합할 때
이 결합 시 전자쌍 한 개를 공유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얘를 좀 간단하게 표현할 때 뭘로 표현하냐면 한 쌍의 공유 전자쌍을 이렇게 짝대기 하나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 분자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짝대기 하다가 뭐냐면 산소에서 전자 하나, 수소에서 전자 하나를 각각 내주어서 전자쌍을 한 쌍을 공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산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산소 같은 경우에는 가장 바깥에 전자가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그래서 두 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산소랑 결합할 때는 각각 두 개씩 전자가 안정해지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 이렇게 왼쪽 산소에서 전자를 두 개, 그 다음에 오른쪽 산소에서 전자를 두 개. 그래서 전자쌍 한 쌍, 두 쌍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이 산소랑 결합할 때 전자쌍이 한 쌍, 두 쌍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중 결합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요. 산소와 결합 시 전자쌍 두 개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중 결합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이렇게 산소랑 결합할 때 짝대기 두 개라고 표현합니다. 두 개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질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질소는 7번이기 때문에 가장 안쪽에 전자 2개, 그 다음 바깥쪽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정해지기 위해서 전자 몇 개 필요해요? 그렇죠. 3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질소랑 결합할 때 어떤 걸 취하냐면 이렇게 한 쌍, 두 쌍, 세 쌍의 전자쌍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질소에서 전자가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질소에서 전자가 하나, 둘, 셋. 그래서 이렇게 한 쌍, 총 세 쌍의 공유 전자쌍을 질소랑 결합할 때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삼중 결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질소와 결합 시에 전자쌍 3개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N, 짝대기 3개, N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됐나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화학 결합 종류에 따른 물질의 성질을 구분할 건데 보통 이 수용액 상태에서의 전기 전도성을 이용해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화학 결합 종류에 따른 물질 성질에서 화학 결합이라 하면 이온 결합이랑 그 다음에 공유 결합을 이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으로 구분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온 결합의 전기 전도성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고체 상태입니다. 자, 고체 상태를 보게 되면 자, 양이온과 음이온이 강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이온 결합일 때. 근데 이온 결합이 수용액 상태, 물에 녹으면 이온 결합 물질이 물에 녹으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누어져 각각의 이온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전류를 흘러주게 되면 양이온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극으로 가고 자, 음이온은 마이너스니까 이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합니다. 됐나요? 자,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도선에 전류가 흐르는 조건입니다. 보통은 자, 전자의 이동 방향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류는 이렇게 흐른다고 배웠죠. 근데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플러스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이 도선이 잘려있지 않아야지만 전자가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플러스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도선이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이 전자가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만약에 도선이 끊겨 있으면 전자의 흐름이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도선이 끊겨 있죠. 자, 그런데 이 끊겨 있는 도선을 이온 결합 물질이 녹아 있는 물에 넣어 볼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염화나트륨을 물에 녹였습니다. 그러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요. 됐나요? 끊어진 도선을 이온 결합 물질 수용액에 넣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합니다. 됐죠? 그래서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해가지고 이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서 나오는 전자를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양이온이 마이너스 극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전자를 양이온이 받아줄 수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음이온은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극으로 이동해가지고 플러스 극에 전자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음이온은 이렇게 플러스 극으로 가가지고 자신의 전자를 이렇게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 전체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전자를 나왔는데 누가 받아주고 그 다음에 전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 어때요?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여기다 꼬마 중고를 설치하게 되면 빛이 나는 거예요. 까지 됐나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여기에 마이너스 극이 있고 여기에 플러스 극이 있으면은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고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여 도선에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런데 공유결합 물질은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물에 녹아도 이온으로 나누어지지 않으므로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 설탕이 있어요. 설탕은 물에 녹입니다. 그러면 설탕 분자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설탕 분자는 이온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 플러스 극으로 간다거나 마이너스 극으로 가서 전자를 제공해 주거나 받지 않아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아까 얘기했던 HCl. 얘가 물에 녹으면 이온화가 되죠? 공유결합 물질인데도 물에 녹으면 이온화가 돼가지고 물에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얘네들은 염산이라고 하고, 자, 황산 같은 경우에도 H2SO4인데 어때요? 다 비금속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얘네들이 물에 녹으면 자, 이런 식으로 이온화가 돼버려가지고 전류가 흐를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물에 녹아도 공유결합 물질은 이온으로 나누어지지 않으므로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이렇게 예외가 존재하긴 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 화면 보면 될 것 같아요.